대한 분담금은요, 자, 우리 대단지로 가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저리로서 나중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완공되고 준공됐을 때 그때 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단지로 간다면 원베일리처럼 아주 좋은 조건으로, 헛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어제 아니지 처음 좀 장거리를 갔던 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 말고 경기에서도 조금 멀리 떨어진 곳,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또는 제가 다녀왔던 정읍이라든가 전주, 군산, 그리고 광양, 어제 갔다 왔던,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장사를, 자영업이 그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의를 하고 싶어도 동의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좀 제가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 아닌 책망을 좀 했죠. 뭘 이렇게 될 것만 하려고 하시냐, 안 될 때 같이 도와주자, 좀 도움을 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취소, 그 말 죄송합니다. 다들 사정이 있고 다들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제가 며칠 전에 평택 갔다 왔을 때 저희 단톡방에도 남긴 것처럼 11시 12시에 제가 거길 갔었어요. 이분이 피자집을 갔다 보니까 야식 주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뭐 밤 너무 늦게 끝나시는 것도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금.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죠. 그러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오히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저께도 건설 쪽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정업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거 공사 저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쉽게 그 지역에서 오실 수는 없는 상황. 뭐 어제 횟집도 마찬가지고,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다들 협력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으신 거 맞잖아요, 그죠? 부탁드리건데 문자 주세요. 제가 갈게요. 저 요번에 집계 한번 하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전국을 돌 생각입니다. 조금 계획을 바꾼다면은 거점을 하나씩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경북, 대구 거점 하나, 아니면 2개로 나눠서, 또는 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평택이나 용인, 수원 이런 데서는 작은 설명회를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바퀴 돌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얘기 듣고 싶은데, 설명도 듣고 싶고, 좀 길게 Q&A 시간도 갖고 싶은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것도 모아서 설명회를 해드리는데, 그게 동의서를 내셨거나 안 내셨거나, 내신 분들조차도 궁금해하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집계 후에 저희가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공지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 분 한 분 다니는 행위보다 한 군데에서 아예 뭐라고 하죠? 공유 오피스라고 하죠. 공유 오피스에 이제 레퍼런스룸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설명회를 3분이든 2분이든 모셔놓고 같이 설명 듣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오지 못하는 시간대에 있으신 분, 그 지역에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뭐 아주 늦게 끝나, 그런 분들은 따로 제가 가는 그런 방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동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면은 사전 동의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이제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010-7777-5479번. 예, 전화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빌라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만 좀 덧붙여서 말을 한다면, 우리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득이 그렇게 작지 않을 거예요. 빌라뿐만 아니라 단독, 다세대, 뭐 다가구 어떤 걸 가지고 계신 분이든 간에 이득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상하는 그런 이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조합동에서 제출하지 마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단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좀 받아봅시다. 제가 한 가지 좀 뭐 강렬하게 뭐랄까 좀 과장되게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빌라를 가지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데 누구가 와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야, 너 여기 송파에 잠실 근처에 아파트 하나 대단지로 만드는데 7억 정도 낼래? 너 5억짜리 그 빌라도 주고 7억 정도 내서 12억 내면은 우리 아파트 하나 줄게. 30평짜리. 어떻게 할래? 할래 말래? 할래요 말래요? 할래요 말래요? 그게 바로 청약 아닙니까? 요번에 이스트볼 강변역에 14억 정도에 분양을 했죠. 예,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가 됐죠. 청약이. 우리가 14억의 분양, 일반 분양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로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4억의 분양을 받지만 그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 20억이나 이 정도를 기대하고서 그 청약을 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엘리트레라고 불리고 있는 또는 헬리오시티. 자꾸 제가 헬리오시티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헬리오시티 주민분들에게 이 아파트를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니까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헬리오시티가 30평형 지금 20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5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7억에 만약에 그냥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7억이라는 큰 분담금을 내고 너 이거 살래?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안 살 사람이 있나요? 안 사실 거예요. 저는 한 10개 사고 싶은데요. 10개 사면 아유 이득이 얼마야. 근데 이거를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이게 이득이 없을 거야.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이게? 일반 분양 하나도 못 뽑고 다 공사비 우리가 다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7, 8억 이득인데 이게 작은 돈입니까? 저는 그냥 정말 이해가 가진 않아요. 여튼 동의서 많이 내주세요.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항상 주민분들 만날 때마다 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아타운이요 20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대단지로 만들 수 있는 특혜예요. 특혜. 맞아요. 특혜. 매번 이런 법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30년 기준, 즉 3전동으로 치면 앞으로 20년은 진짜 지나야 될 것 같은데 30년 기준으로 67% 3분의 2가 돼야 되는 이 민간 재개발을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한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대단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조금 더 변모시켜가지고 대단지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글쎄요, 오늘이 12월 2일인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구역을 조금 넓게, 그러니까 지금 2만 미터까지 뭐 돼 있는 거를 3만
3만이나 4만까지 한 모아주택 범위를 좀 넓혀준다거나, 왜냐면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경기도 쪽인가요? 뭐 하여간 여기에서 원래 기준 1만보다 더 높여주는 걸로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 나온 걸 봤습니다. 제한령에 대한, 우리 이제 모아타운 추진할 때 공무용과 제한령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무용은 30%고 제한령은 66.7%죠.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조금 더 준다거나, 시의 보조금이죠. 또는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임대 비율을 조금 낮춰준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신통기획도 안 낮춰주는데 모아타운이라고 임대 비율을 낮춰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꾸 말씀만 드리는 건데,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은 임대 그 동상향 했을 때 추가로 받는 용적률에 대해서 기부채납 비율이 같습니다. 자꾸 민간 재개발 그 신통기획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좋은 걸 안 하고 왜 모아타운을 하냐? 똑같아요. 네. 기부채납 기준이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헛소리 좀. 물론 신통기획이 더 좋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면 철거 방식이기 때문에 더 뭐든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삼성동은 뭐다? 적자형 도로다. 그래서 우리는 신통기획만큼 멋지게 아파트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뭐 25층 4개나 50층 2개나 똑같은 용적률이에요. 우리가 공사비를 더 낼 의향이 있더라면 5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층수 올리는 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자꾸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한테도 꼭 말해주고 싶어요. 흔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질 아파트 15층,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죠. 자, 우리 삼전동 내 현대아파트라고 있죠.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근데 거기 몇 층까지 하려고 했었죠? 지금 10층이죠. 재개발해갖고 몇 층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13층인가요? 수직층 쪽으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질 아파트를 만드는 거면 뭐 같아요? 우리 최소 27층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생각을 좀 하고,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반대할 수 있더라고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또 이것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모든 스티커 중에 제일 웃기는 스티커가 외부 세력 배불리는 모아타운 절대 반대라는 것만큼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자, 5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는 정재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원주민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아니 개똥이가 있어요. 개똥이가 5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개똥이가 내가 모아타운 정비 이슈가 있어갖고 한 8억 막 9억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파트가 되길 희망했기 때문에 안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뭐 좋아요, 외부 세력이 뭐 띄우기를 했다라고 치죠. 그러고서 이 불이 꺼져갖고 반대가 많아가지고 다시 뭐 내려갔다고 칠게요. 다시 그러니까 5억에서 8억 9억까지 올라갔다가 안 된다라는 그 발표 때문에 5억 했다고 칠게요. 원주민인 개똥이는 무슨 손해를 본 겁니까 도대체? 원주민이 뭐 손해를 봤습니까? 도대체 무슨 손해를 봤는지 좀 알려줘봐요 좀. 네? 아무 손해도 아니잖아요. 원주민은 손해가 없어요. 원주민은 그냥 가서 사인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여기 정비구역으로 좀 제한 좀 해주세요 라고 한 사인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우리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로또 복권을 산다라고 치면은 5,000원씩 주고 사잖아요. 내가 가갖고 사고, 그거보다 더 돈도 안 들고 간단한 일을 했는데 확률은 더 높아. 로또 복권은 뭐 벼락 2번 맞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 모아타운은 정말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또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자꾸 무슨 원주민이 손해보는 것처럼 왜 그런 덜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 반대 스티커 중에 진짜 모아타운 외부 세력 배불리는 모아타운 결사 반대라는 멘트가 제일 코미디 같아요. 원주민은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이득을 보면 이득을 받지. 오히려 외부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외부 투자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확률이 더 있죠. 더 비싼 가격으로 사고 들어와야 될 테니까, 나중에 정비구역 진행되면은. 외부 세력이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안한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헛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여튼 근데 지금 미리 사갖고 오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투자라는 걸 해본 사람으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남다른 감각을 갖고 계셔서, 제 스승님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정말로 남다르세요. 근데 무조건 저렴하게 딱 이렇게 살 수 있고 이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조합 설립 코앞에 두고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사십시오. 외부 투자자분들 이 영상 보고서 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주민분들에게 독려하기 위함이지, 외부 투자자들 보고 지금 빨리 사갖고 와서 삼전동에 오십시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외부 투자자가 와서 동의서를 내나 원주민이 동의서를 내나 제 입장에서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굳이 외부 투자자분이 오셔갖고 야 나는 비싼 가격에 사는데 이놈들 된다고 하더니 왜 안 됐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 사십시오. 될 것 같은데, 정말 될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굉장히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기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빌라 가지신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득이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청약보다도 우린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득이 안 됩니까?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다른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분담금에 대한 부담. 분담금은요, 자, 우리 대단지로 가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저리로서 나중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완공되고 준공됐을 때 그때 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단지로 간다면 원베일리처럼 아주 좋은 조건으로, 헛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한 2000세대면 이 정도만 돼도요 원래 좋은 조건이 나와요, 대출해서. 네. 2000세대만 넘어도 그래요. 우리 만약에 이게 뭐 다 안 한다는 사람도 뭐 지역이 있어가지고 뭐 한 4000세대로 줄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비싼 이자로 은행에서 경쟁할 것 같습니까? 엄청난 경쟁을 할 겁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 뭐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냥 모든 은행이 다 경합 붙었잖아요. 왜? 담보대출보다 안전한 대출은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은 물건을 이익을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서 돈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럼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담보대출, 그것도 집단 담보대출보다 더 확실하고, 왜냐면 담보물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차하면 담보에 대한 경매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인 대출이에요. 얼마나 안정적인 상품입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 중에. 어떻게든 경험을 걸려서 자기들의 가상금리, 즉 기준금리, 가상금리 중에 기준금리는 어차피 한국은행이 따르는 거니까, 채권 뭐 이런 거에 따르는 거니까. 근데 가상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분담금에 대해서 뭘 그렇게 걱정을 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리로서 바꿀 수 있고, 하다못해 안 되면 전세를 내놓던 매도를 하건 은행 대출 받건 할 수 있는데. 자, 세 가지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이득이 있느냐, 두 번째는 분담금에 대한 걱정. 이거를 이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어렵냐 뭐 이런 거 얘기를 생각했을 때, 자, 어렵지 않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먼 곳에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자영업자다, 내가 휴일이 없다, 내가 밤늦게 끝난다, 하나도 가리지 마시고 문자 하세요. 제가 갑니다. 지금 옆에 길 막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갑니다.